여러분, 데이토나를 10분 만에 직접 조립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데이토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스타입니다. 오늘 조립할 시계는 데이토나 커스텀입니다. 이 시계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VK63 무브먼트, 다이얼, 핸즈,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데이토나 커스텀을 조립하는 데 들어간 부품 비용은 약 15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VK63 무브먼트를 사용하거나 동급의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브랜드 시계들은 약 40에서 60만원대에서 판매되는데 디자인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죠.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시계 조립의 매력입니다. 먼저 조립했던 시계들은 NH35 무브먼트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서브 다이얼이 있는 VK63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단순한 날짜, 시, 분, 초, 표시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3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24시간 표시, 6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실제 초침 역할, 9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크로노그래프의 분 측정, 메인 초침은 일반 초침이 아닌 크로노그래프 초침입니다. 즉, 메인 초침은 평소에는 멈춰 있다가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키면 시간을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무브먼트로 여러 스포츠 스타일의 시계를 만들 수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어느새 데이토나가 완성돼 있을 겁니다. 먼저 VK63 무브먼트를 거치대 위에 올려줍니다. 원래는 날짜 휠을 먼저 조정해 줘야 하는데 이 다이얼은 날짜 창이 없어서 그냥 다이얼을 올리셔도 됩니다. 다이얼은 시계의 얼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브먼트 위에 정확히 배치합니다. 지문이 묻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작업해 줍니다. 크라운이 결합된 스탬프를 무브먼트에 끼우고 시간 조정 칸에다가 크라운을 둡니다. 핸즈를 장착하는 과정은 시계 조립에서 어려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VK63 무브먼트의 경우는 서브 다이얼 핸즈부터 장착해 줍니다. 작아서 어려울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9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크로노그래프의 분 측정 다이얼이고 3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24시간 표시, 그리고 6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실제 초침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시침, 분침, 초침 순서대로 장착하며 다이얼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VK63 같은 경우 시침, 분침, 초침 모두 12시로 정렬해야 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조립하다 초침을 아무렇게나 끼워서 다시 분해하고 다시 12시로 정렬해 줬습니다. 핸즈를 뺄 때는 비닐 같은 것을 얹어두고 빼야 핸즈에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VK63의 크로노 초침 넣는 것이 시계 조립 전체 중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크로노 기어가 자꾸 틀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정렬을 맞춰서 끼워야 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 크로노가 이상한 스피드 마스터가 2개 있습니다. 핸즈를 다 끼웠으니 요리조리 돌려보면서 핸즈끼리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핸즈끼리 닿지는 않았는데 크로노 초침과 분침이 거의 닿을 것 같아서 초침을 조금 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닿지 않아서 무브먼트를 뒤로 돌리고 스탬프를 빼줍니다. 다시 한번 봐주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핸즈를 끼워줬으니 이제 청소를 준비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다이얼을 보면서
붓으로 핸즈, 인덱스, 다이얼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번 다이얼은 먼지가 잘 붙지 않는 재질이라서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열어주고 청소를 합니다. 항상 케이스를 청소하다 보면 닦고 또 닦아도 먼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팁은 먼저 다 닦아주고 브로어로 계속 바람을 불어줘야 합니다. 먼지를 잘 닦고 케이스를 살짝 비스듬하게 해서 무브먼트 케이스에 넣습니다. 오른쪽에 크로노 버튼이 있어서 잘 안 들어가니 잘 보시고 넣으셔야 다이얼에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시계 정렬을 확인하고 크로노도 작동해보고 문제 없으면 크라운이 결합된 스탬프를 껴줍니다. 백 케이스를 닫기 전에 케이스에 더러운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닦아줍니다. 이 케이스는 백 케이스에 오링이 있어 오링을 빼주고 기름을 묻혀줍니다. 오링을 다시 껴줄 때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껴줍니다. 케이스를 닫을 때는 이빨이 잘 물릴 때까지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잘 안 조여졌다 싶으면은 다시 열었다가 다시 닫아줍니다. 케이스를 살 때 스펙상으로 두께가 13mm였는데 잘 닫았다면 13mm가 나올 겁니다. 혹시 스펙보다 더 두껍다면 잘 안 닫혀서 방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닫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시계가 완성되었으니 케이스 안에 먼지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조립이 문제없이 끝났는데요. 직접 조립한 이 시계,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직접 만든 시계를 차보면 정말 매번 시계를 만들 때마다 오, 좋은데? 하는 생각과 빨리 컬렉션에 시계를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취미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까요? 시계를 직접 조립하며 배우고 싶은 분, 원하는 디자인과 스펙을 직접 만들고 싶은 분, 작업 과정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분. 시계를 조립하는 경험은 단순한 제품 소비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조립하면서 시계의 구조와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 조립을 하나의 취미 장르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시계들로 이 컬렉션을 쌓아가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조립 시계를 만들어 볼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